오늘은 여자가 성관계하고 싶을 때 보여주는 곳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보통 인간의 3대 욕구라고 하면 식욕, 수면욕, 그리고 성욕을 떠올립니다. 성욕은 그만큼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이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애하면서 남자만 잠자리를 강하게 원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도 남자만큼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시선이나 편견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숨기거나 참는 경우가 허다하죠. 즉, 아무리 성욕이 강한 여자라도 남자와 하고 싶을 때 대놓고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은밀하게 신호를 보내서 알아차리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남자들이 여자가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호감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해 연인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여자는 남자에게 호감 있고 하고 싶을 때 어디를 보여주며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오늘은 여자가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어디를 보여주며 자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여자가 성관계하고 싶을 때 보여주는 곳 5가지. 첫 번째, 목소리 톤이 애교스럽게 바뀌고 미소를 자주 보여준다.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표정과 말투,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뀝니다. 콧소리가 섞이면서 애교스러운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평소보다 높은 톤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남자에게 여성을 어필하기 위해서입니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으로 볼 때 남자는 여성이 강한 여자에게 끌리게 되는데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그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의 관심을 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름 아닌 웃어주기랍니다. 자신감 믿고 활짝 웃는 미소만큼 섹시하고 매력적인 건 없습니다. 웃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정이자 긍정적인 감정을 이끌어내는 수단입니다. 웃는 표정이 그 사람에 대한 매력도를 높인다는 연구들도 이미 발표된 바 있어요. 여자가 평소보다 과하게 애교를 부리거나 자주 웃으면서 쳐다본다면 남자에게 섹스 어필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평소 행동에서도 애교가 많아 여성이 강한 여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자의 말투와 표정만으로는 속마음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와 다른 말투와 표정을 짓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자가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시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주변 사람들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없다면 함께 가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식당 종업원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말투나 행동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과한 애교를 부리거나 웃음이 많고 가끔 빤히 쳐다보는 등 평소와 다르다면 빨리 알아차려서 야르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말투와 표정은 가능성만 보여줬을 뿐 아직은 확실을 갖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신호들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쇄골이나 가슴을 보여준다. 여자들은 하고 싶은 남자에게 은밀하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확실한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테스토테론이 많이 분비되어 성욕이 강해지면 화장을 짙게 하고 야한 옷을 입기도 합니다. 이건 경쟁심을 부추기는 테스토테론의 특성 때문인데요. 이성 앞에서 남들보다 더 예뻐 보이려는 경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새 평소보다 더 남들 눈에 띄고 싶어져서 노출이 심한 과감한 옷을 입고 화장을 짙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욕이 높아져서 하고 싶어진 여자들은 남자가 시각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10분 활용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여자들은 가슴이 보일 정도로 깊게 파인 원피스를 입거나 딱 달라붙는 셔츠를 입고 단추를 여러 개 풀어놓기도 해서 가슴골을 보여주기도 하죠. 여자는 본능적으로 남자가 자신의 어디를 좋아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깊게 파인 옷은 가슴이 크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고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너무 노골적으로 야해 보여서 역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수인 여자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가슴이 보이도록 깊게 파인 옷보다는 쇄골이 살짝 드러난 옷을 선호해요. 대놓고 보여주는 것보다는 보일 듯 말 듯한 게 남자들에게 더 자극적이라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즉 고수인 여자들은 몸매가 다 드러나는 노출이 심한 옷보다는 쇄골이 보이는 정도의 옷을 입는 걸 선호하는 거죠. 그런데 남자들은 여자들의 이런 행동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여자의 가슴골이나 쇄골을 보는 순간 무장해제되어 그녀에게 빠져들기 쉽죠. 그래서 여자들은 작정하고 남자를 꼬셔야겠다고 생각하면 깊게 파인 옷을 입고 가슴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만약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가 가슴골이나 쇄골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나와 야르한 매력을 발산한다면 오늘은 작정하고 나왔다는 신호로 볼 수 있으니까 잘 캐치하셔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목덜미를 보여준다. 여자들 대부분은 호감 있는 남자에게 자연스럽게 고개를 기울여 목선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런데 왜 목덜미를 보여주는 것이 호감 신호인 걸까요? 미국의 의사통 전문가 토냐 라이먼에 따르면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에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 옆부분을 드러내 보이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목은 경동맥, 경정맥에 있는 급소에 해당되는데요. 이처럼 급소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여주며 상대의 접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즉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면서 목선을 보여주거나 하는 행위가 모두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심리적으로 무장 해제된 감정이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자의 신체 언어는 속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을 좋아하는 여자는 여러분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다르게 행동해요. 여러분에게 온전히 집중하거나 또는 긴장하고 안절부절하고 머리카락을 넘기거나 꽂는 행동을 하기도 하죠. 이건 여자가 가슴 설레거나 긴장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에요. 자신의 몸이나 머리를 만지는 건 상대를 만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때도 나타나는 행동이랍니다. 또한 나와 이야기하는 동안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린다거나 내가 나타날 때마다 안절부절 못하며 긴장하며 나를 보면서 자신의 입술을 핥거나 내 앞에 있을 때 얼굴이 바래지기도 해요. 이런 행동들은 더 이상 속마음을 숨길 수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호감 신호들이랍니다. 단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자들 대부분은 남자보다 머리가 긴 편인데 머리가 긴 경우 음식을 먹을 때에는 습관적으로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만 머리를 귀 뒤로 넘기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면 이건 식사할 때 습관 때문에 머리를 넘기면서 목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니까 내게 호감이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남자 쪽으로 다리를 다 마주보고 앉아있을 때 다리를 남자 쪽으로 꼬고 있다는 건 매우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발끝의 방향도 남자 쪽을 향해 있어야 돼요. 여자는 상대 남자에게 다리로 말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호감이 없는 남자 앞에서는 다리를 꼬지 않거나 발끝이 남자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다리를 꽂는 이유는 시각적으로 섹시해 보이는 자세이기 때문에 성적 매력을 발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영화 원초적 본능에서 샤론 스턴이 정말 섹시하고 매혹적으로 다리를 꼬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미니 스커트를 입고 다리를 꼬고 있는 샤론 스턴이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은밀한 부분이 보일 듯 말 듯해 그녀를 취조하는 형사들의 혼을 다 빼놓았었죠.
발끝의 방향은 세계 인간 행동 전문가인 앨런 피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손은 거짓말을 해도 다리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다리의 자세나 방향이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단서라고 말했습니다. 즉, 여자의 발끝이 남자를 가리킨다면 그 남자에게 관심이 간다는 뜻이에요. 5번째, 몰래 쳐다본다. 여자들은 아무리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더라도 자신이 먼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들이대진 않습니다. 좋아하면서도 아닌 척 행동하는 거죠. 보통 은연중에 표현하거나 무식적으로 나온 행동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걸 내숭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남자들이 이런 시그널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여자들의 호감 표현 중에서 가장 흔한 행동은 남자를 유심히 쳐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쳐다보는 행동은 눈 마주치기, 즉 남자와 아이 컨택을 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인 여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자들은 소심한 편이기 때문에 남자의 시선이 느껴지면 대부분 시선을 피합니다.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두는 것처럼 여자들도 마음에 드는 남자를 보면 시선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를 몰래 쳐다보다가도 막상 그가 자신을 쳐다보면 움찔 놀라 다른 곳으로 시선을 피하게 됩니다. 이처럼 몰래 남자를 쳐다보다가 시선이 마주쳐서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남자 행동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왜 쳐다봤어요? 라는 식으로 이유를 묻는 거랍니다. 이건 여자를 무안하고 창피하게 만든 행동이니까요. 많은 남자들은 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연애 고수는 묻지도 않고 여자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능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눈치가 빠르다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을 몰래 쳐다보는 여자에게 조금이라도 호감이 있다면 절대 이런 행동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 여자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 남자에 대한 호감이 급격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 만약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면 입꼬리만 살짝 올리는 미소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성관계하고 싶을 때 보여주는 곳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자가 성관계하고 싶을 때 보여주는 것 5가지. 첫 번째, 목소리 톤이 애교스럽게 바뀌고 미소를 자주 보여준다. 두 번째, 쇄골이나 가슴골을 보여준다. 세 번째, 목덜미를 보여준다. 네 번째, 남자 쪽으로 다리를 꽂다. 5번째, 몰래 쳐다본다.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봬요. 안녕. 남자를 속이는 12가지 변명. 여자들은 육감을 타고났습니다. 그들은 뭔가 잘못되었거나 수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를 감지할 수 있으며 결코 또는 거의 틀린 적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우기 위해 좋은 핑계를 대고 집을 나가거나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더라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나 파트너의 활동이 의심된다면 직감에 주의하십시오. 확실히 남편이 속임수를 쓰려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변명을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항상 집을 떠나 늦게까지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심야 고객 미팅을 위해 갑자기 집에 머물러야 합니까? 이전에는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지 않았던 업무를 위해 여행을 시작했습니까? 그는 자신을 다듬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는 100만 달러 수표처럼 휴대폰을 보호합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바람을 피우는 남편의 계산서에 맞습니다. 부정행위의 조짐이 보이기까지는 시간 문제일 뿐이며 그가 내놓는 변명은 반복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바람 피우는 일이 얼마나 흔합니까? 차례. 부정행위에 대한 가장 비극적인 오해 중 하나는 아마도 사람들이 파트너와의 사랑이 식어서 이탈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람을 피울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불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및 가족 치료 저널 어브 메러털 언드 패멀리 세러피에 따르면 남성의 22%가 결혼 기간 동안 적어도 한 번은 상대방을 속인 적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저널 어브 섹스 리서치에서는 결혼한 지 11년이 지나면 남성이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글쎄요, 그 전에 그가 속임수를 쓰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도 최초의 혼외 데이트 앱인 GLEDN의 조사에 따르면 기혼 인도인의 약 55%가 적어도 한 번은 파트너에게 불성실한 적이 있으며 그중 56%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에 따르면 라이브 민트 벵갈루루는 불륜 사건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에 따르면 DCCAN 헤럴드 일반적으로 남성 사용자는 24세에서 30세 사이의 여성을 찾는 반면 여성은 31세에서 40세 사이의 나이 많은 파트너를 선호합니다. 남성은 모든 것에 열려 있고 대부분 흥미로운 것을 찾는 반면 여성은 더 조심스럽고 대부분 선호합니다. 가상 교환. 남성은 여성과 섹스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며 대부분 한 사람에게만 성적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에 빠지게 되는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불륜은 설렘과 스릴을 가져다 주고 갑자기 새롭고 젊어진 느낌을 줍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섹스와 잡힐 위험을 혼합하는 아이디어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만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 핑계를 대는 스릴은 그들을 황홀하게 만듭니다. 결혼 서약은 어떻게든 뒷전으로 밀려나므로 성적 만족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너무나 높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을 변명하는 경고 신호. 누군가가 부정행위에 대해 진실을 말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잡히거나 강요당하지 않는 한 부정행위와 같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리 왔다 갔다 하고 사기꾼은 바람을 피웁니다. 그러므로 그가 당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려면 현명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속임수에 대한 변명을 경계하십시오. 그가 부정행위에 대한 좋은 알리바이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의 이야기에서 전체 가식을 카드집처럼 무너뜨릴 수 있는 구멍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주변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때로는 SMS로 불륜 사실을 밝힐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당신이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야 합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흔적을 가리는데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애인을 따라잡기 위해 몇 분 동안 집을 떠나라는 아주 사소한 변명이라도 한다면 그를 놔두십시오. 무식한 아내를 조용히 관찰하고 연기하는 것이 그의 적발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람을 피우는 남편이 있을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전화는 출입 금지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전화를 달라고 하면 그는 당신에게 전화를 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한테 건네주면 그 사람의 통화 기록과 채팅 기록이 삭제된 걸 볼 수 있을 거야. 업무 관련 전화가 너무 많습니다. 업무 관련 전화 통화가 갑자기 급증했고 그는 항상 개인적으로 전화에 응답합니다. 그는 전화를 받기 위해 한밤중에 침대에서 몰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위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이 그에게 전화할 때마다 그는 바쁘다. 그 사람이 너한테 흥미를 잃은 것 같아. 변경된 지출 패턴 그의 비용이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그의 신용카드 청구서에는 그가 남자들이 쇼핑하기 싫어하는 곳에서 쇼핑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남편은 특히 숨길 것이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일, 즉 면전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과 변명하는 것의 전문가입니다.
그들의 상상력은 새로운 애인 여주인과 함께하기 위해 아내에게 숨기는 일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위한 데이트와 깜짝 선물을 계획해야 했을 때 그 모든 상상은 어디로 갔나요? 바람 피우는 남편에 대한 12가지 변명. 너무 오랫동안 당신을 보지 못했고 이 그리움을 느꼈지만 별 의미는 없었습니다. 맹세합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당신에게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여기에 혼자 있습니다. 장거리 결혼을 한 여성은 남편의 바람이 밝혀졌을 때 이러한 변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어떻게 의심했습니까? 그는 이상한 시간에 워차프에 온라인 상태였습니다. 그의 마지막으로 본 15분 이상 쉬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녀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부정행위에 대한 모든 좋은 알리바이를 사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범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모두 세심한 배려를 한 아내 덕분이다. 바람을 피우는 남편은 생일을 잊었거나 집안일을 하지 않은 것 등 모든 것에 대해 항상 준비된 변명을 합니다. 유부남의 이런 변명은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연습하면 좋아질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2개 부정행위 남편의 징후 남편이 등 뒤에서 바람을 피우기 위해 집을 나가려고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이 일은 부정행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변명 중 하나입니다. 바람을 피우는 남편은 아내를 피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남편들은 아내가 전문적인 일을 할 때 많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좋아합니다. 근무일 기준 6일 중에 이 업무가 2번 이상 발생한다면 눈썹을 치켜뜨실 이유가 있습니다. 일이 집을 속이려고 집을 나가는 핑계 중 하나일 수도 있다. 너의 불성실한 파트너 그의 새로운 일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사용됩니다. 솔직히 그것이 얼마나 남용되는지를 고려하면 그것은 그가 자신의 흔적을 가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최악의 부정행위 변명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가 정말로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이런 형편없는 변명에 빠지지 마십시오. 미묘하지만 확고한 방법으로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애인을 만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는 핑계입니까? A. 체육관에 가는 것은 바람을 피우기 위해 집을 나가는 핑계 중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은 언제부터 헬스장 마니아가 되었나요? 너무 게으른 나머지 접시를 싱크대에 놓지 못하는 남자는 규칙적으로 일어나 체육관에 가고 있다.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기 위해 집을 나가려고 핑계를 대고 있다는 사실이 의심스럽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체육관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체육관의 회원인 여자를 쫓기 위해 체육관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섹시한 강사와 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체육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모든 시간을 보낸 후에도 그의 몸매가 더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가 다른 곳에서 칼로리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남편이 체육관에서 돌아올 때 땀을 흘리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오히려 상쾌한 냄새가 납니다. 그는 바람피는 변명을 하다 들키지 않으려고 체육관에서 샤워를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그를 불성실한 파트너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도대체 안 돼. 그런데 아내가 다른 여자의 냄새를 맡지 못하도록 헬스장이나 남의 집에서 샤워를 한 걸까? 진실을 찾기 위해 표면을 긁는 것이 확실히 보증됩니다. 3. 친구들과 자주 나들이를 하시나요? 아니면 밤에 집을 나가기 위한 변명입니까? 남자들은 자신의 공간을 좋아하고 가끔 밤에 휴식을 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자들과 어울리면서 불평하고 농담을 하며 긴장을 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남자들의 밤을 몇 번이나 보내고 있는 걸까요? 남편은 친구들과 놀고 아내는 집에 혼자 두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 사람이 정말 남자들과 함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그를 귀찮게 하지 않고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낭만적인 모험을 하기 위해 밤에 집을 나가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소년의 밤인가 아니면 원나잇 스탠드인가? 그가 밤에 집을 떠나라는 무작위적인 핑계로 당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가끔씩 확인해 보세요. 4. 저는 아침에 골프를 치는 걸 좋아해요. 골프는 바람 피우는 남편을 위한 완벽한 커버입니다. 이는 파트너에게 거짓말을 하고 관계에 불충실한 기혼 남성의 가장 좋은 변명 중 하나입니다.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도 하루 종일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골프 한 게임은 89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이는 아내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9시간 동안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이 게임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동행하자고 제안하거나 나중에 질문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프가 바람을 피우기 위해 집을 나가는 아주 좋은 핑계가 되는 이유입니다. 5. 열띤 논쟁 시작하기. 때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지면 남자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가기 위해 뜨거운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그는 화가 난 표정으로 집에서 뛰쳐나와야 할 정도까지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싸움 중에 당신의 감정적 불균형을 이용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합니다. 당신도 그에게 떠나라고 말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하십시오. 부르는 남편이 남편을 쫓기로 결정했을 때 남편이 착취했다는 사실을 속이기 위해 집을 떠나는 것이 좋은 변명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싸움을 만회할 생각이었지만 남편이 늦은 밤 교회에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잦은 싸움과 한밤중에 뛰쳐나갔다가 다음날 아침 갑자기 돌아오는 패턴이 완벽하게 이해됐다. 6. 식료품 쇼핑은 속임수를 쓰는 핑계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남편이 모든 종류의 쇼핑, 특히 식료품 쇼핑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내에게 남기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이 직접 나서서 식료품 쇼핑을 하러 간다고 말하면 당신은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연인을 따라잡기 위해 몇 분 동안 집을 떠나는 핑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주말에 집을 떠나 이 시간을 활용하여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식료품점에서 만나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정합니다. 7. 친구가 아프다는 것은 기혼 남성이 바람을 피우는 전형적인 변명 중 하나입니다. 남편이 가서 아픈 친구를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브로맨스는 항상 로맨스보다 우선합니다. 이 변명은 집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거부하고 문자에 나중에 전화할게라고 답하는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이해심 많은 배우자로서 당신은 그에게 친구를 돌보고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명 높게 자주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당신의 남자를 속이는 좋은 알리바이 중 하나가 아닌가. 패턴을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아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아픈 걸까요? 아니면 그가 돌봐야 하는 그녀인가요? 남편과 함께 가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8. 급한 출장은 부정행위의 완벽한 은폐 수단입니다. 바람 피우는 남편들을 위한 긴급 출장, 도주카드가 왔습니다. 아내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변명 중 하나이기도 하다. 남편이 23일 동안 집을 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출장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새로운 여자와의 작은 휴가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장이 주말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에게 여행이 어땠는지 물어보면 그는 당신에게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반응은 기껏해야 모호하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애인을 만나러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핑계를 대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제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다 부정행위의 증거 그 사람과 맞서기 전에. 9.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친구는 바람 피우기 위한 핑계. 항상 곤경에 처한 친구와 구조하러 달려가는 남편이 있나요? 당신과 그 사람은 당신 자신의 관계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동안 그는 자신의 집에서 다른 남자의 결혼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항상 남편이 도와줘야만 합니까? 소위 친구는 성욕을 도와줄 남편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파트너의 친구가 실제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그가 혼외 정사를 계속하기 위해 집을 떠나는 것이 단지 또 다른 좋은 핑계인지 알고 싶다면 조금 자극할 준비를 하세요. 남편에게 그 친구를 저녁 식사나 술자리에 초대하라고 요청하세요. 그가 긴장하거나 불안한 행동을 하고 왜 그것이 좋은 생각이 아닌지 변명한다면 쥐 냄새를 맡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그의 친구가 나타난다면 그의 상황에 대한 걱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에 끌어들이면 모든 거짓말이 바로 거기서 풀릴 것입니다. 10.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다. 당신의 사랑을 만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는 또 다른 고전적인 변명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남편은 그 사람들이 친구 집에 머물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친구들과 제대로 함께한 적이 없다는 모든 것이 작용하고 좋은 아내로서 당신은 의무를 다합니다. 그들은 확실히 심야 외출을 할 수도 있지만 잠을 자는 부분은 확실합니까? 밤새 집 밖으로 나가서 다른 여자의 침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을 잠재우고 남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다면 다른 친구의 파트너나 배우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동료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그는 밤 늦게까지 다른 동료와 함께 늦게까지 일해야 합니다. 그는 프로젝트를 맡을 적임자인 것 같고 경영진은 그가 주도권을 잡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 동료는 남편과 자고 있는 화끈한 직장 동료인가요? 그가 작업 프로젝트와 함께 또 무엇을 하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이 그의 절대 실패하지 않는 변명 중 하나로. 밤새 집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집에 돌아온 그의 행동은 프로젝트 작업 이야기에 얼마나 많은 진실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가 그날 밤이 어땠는지에 대한 대화를 피하거나 의심을 없애기 위해 너무 많은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면 걱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자신의 일을 속이기 위해 집을 나가는 좋은 핑계 중 하나로 사용해 왔습니다. 12. 그냥 섹스였어. 바람을 피우는 남편을 적발하면 남편은 자신의 행동과 당신에 대한 사랑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변명을 할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단지 섹스일 뿐이고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결혼 생활을 구하기 위해 그의 도망을 끝내겠다고 약속할 것입니다. 그가 한번 당신을 속였다면 그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윌 사기꾼 또 사기꾼. 거짓말을 하고 바람을 피우는 남편이 있으면 결혼 생활의 기초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당신의 미래는 위험에 처해 있으며 당신은 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지점에 있습니다. 설사 그를 용서한다고 해도 바람 피우는 남편을 다시는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도 끝이 납니다. 그러한 상황을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나중에 후회할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잘 생각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했다면 배우자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공적인 관계, 이러한 믿음의 위반에도 불구하고